천을귀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을귀인이 사주에 있으신가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일단 있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의 귀함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왕자나 공주, 귀족, 왕족, 나는 천한 사람 아니야? 막 그런 거예요. 귀인이니까 귀함으로 보는 겁니다. 신살 중에서 다른 건 안 봐도 천을귀인을 보죠. 천을귀인을 알면 그 사람의 심리라든가 그 심리로 인한 직업성, 육친의 혜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잊고 보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사주에 천을귀인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천을귀인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주를 보니까 천을귀인이 있으면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나는 안귀하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팔자인데 천을귀인 편관 막 이런 거 귀한 팔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불편하겠잖아요. 천을귀인은 12신살 중에 하나이고 12신살 천덕귀인, 학당귀인, 천복귀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신살이 많지만 천을귀인의 길함만은 못합니다. 일단 좋습니다. 내가 그런 복이 있다는 뜻이죠. 천을귀인은 뭔가 고상하고 고급지고 그런 마음입니다. 겉으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결혼할 때 결혼 상대에 대해서 속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사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결혼이 사기라고. 그 여성은요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나는 사랑이고 뭐고 좀 내가 경제적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대요. 그런데 있어 보이는 멋진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젊은 사람이 차도 있고 나에게 돈도 잘 쓰고 옷 입는 것 씀씀이 얼굴도 좀 희멀건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나 봐요. 돈 좀 있어 보이고 생긴 것도 고급스럽게 보이고 그런 마인드도 안 찌질한 남자. 그래가지고 이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도 되게 귀족적이고 고상해요. 그 처세도 예의 바르고 안촌스럽고 차림새도.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좀 먹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그 속사정을 보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더랍니다. 그 여성의 말을 빌리면 속빈 강정 같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있어 보이지만 겉은 이제 겉만 그렇다는 거죠. 고상한 집안이고 좀 뭐랄까 그 명예가 중요한 집안이었던 거죠. 돈은 별로 없는. 그래서 이거 사기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여성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 그전에 좀 촌스럽고 소박한 알부자 같은 남자도 있었는데 다 놓치고 내가 속이 빈 강정을 잡은 거야. 나 속았어. 나는 바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겉이 아름다운 화려한 그럴듯한 사람도 있고 속이 꽉 찬 알부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여성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귀인적인 부자인지 귀인적인 기만한 부자인지 진짜 알부자인지. 만약에 어떤 알부자가 이렇게 돈이 없어 보인다. 겉이 소박하다. 그러면은 어떤 귀인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귀인이 있어가지고 겉도 좀 그럴듯하고 진짜로 돈도 많고 그렇다 그러면은 천을귀인이 제대로 작용한 거죠. 일단 천을귀인은 겉이 고급집니다. 없어도 고급져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인드가 귀족적이고 고급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내가 진짜 돈도 많고 귀족이고 그러면은 그런 내가 귀족이야 그런 마인드가 적절하지만
내가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내 마인드가 귀족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남들이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귀인들은 스스로가 귀인이고 내가 귀족인데 한 푼 두 푼 전략하고 소박하게 입고 힘들게 택배도 하고 구질하게 보이고 그렇게 살고 소박하게 그런 삶을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설사 속으로는 진짜 현실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겉은 귀인적인 그런 귀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천을귀인의 종류는 인성천을귀인, 재성천을귀인도 있고 관성천을귀인도 있고 식상의 천을귀인도 있습니다. 인성천을귀인은 고급 인성, 문서, 공부복, 엄마복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재성귀인은 돈복, 관성귀인은 명예, 관직, 남편복, 식상천을귀인은 뭐랄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죠. 식신은 또 먹을 복이니까. 그런 모습을 일간별로 천을귀인 글자를 보겠습니다. 간목은 축토와 미토, 정제의 천을귀인입니다. 돈에 관한 거죠. 을목은 신금과 자수, 정관, 편인. 병화는 유금과 해수, 정관, 편관. 정화는 해수와 유금, 정관, 편제. 무토는 축, 미, 겁제죠. 기토는 자고, 신, 편제, 정인. 경금은 축, 미, 정인. 신금은 임목과 오화, 정제, 편관. 임수는 사, 묘, 개수는 사묘네요. 이 정도는 다 알 수가 있는 자료가 널려 있습니다. 이런 천을귀인의 작용력은 음간이 더 확실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음간은 12운성으로 장생의 기운을 더 받으니까 그래요. 개수, 기토, 정화 이런 일간들이 천을귀인의 혜택이 더 크다는 말씀이죠.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간별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천을귀인을 월지에 가졌다. 그 월지의 천을귀인이면 좋잖아요. 간목은 축, 미, 축토미토죠. 정제입니다. 정제는 되게 단정하고 꼼꼼한 거예요. 정제는 작은 돈이니까 은행 같은 안정성, 돈, 숫자 이런 거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정확한 거죠. 정제는 꼼꼼한 숫자니까. 옷차림도 그렇고요. 일처리도 정확합니다. 돈, 숫자, 부동산 관련, 현실 추구하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허투른 인간은 아니죠. 계산도 잘할 것 같아요. 정제니까요. 축과 미는 같은 천을귀인 정제지만 아주 다른 글자입니다. 축토는 관대예요. 간목의 입장에서 힘차게 월지가 밀어주는 부모복이 있습니다. 축토 속에는요. 개신기, 정인도 있고 정관도 있고 정제도 있고 길신들이잖아요. 좋습니다. 그 길신들이 관대로 나를 쫙 밀어주니까 월지가 그렇다면 되게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미토는요. 같은 정제, 귀인이라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좀 사회성이 떨어져요. 간목 입장에서 이제 간목과 개수는 또 정인이잖아요. 정인의 인묘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민묘, 엄마 인묘, 엄마의 혜택도 못 받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간목이 미토 월지를 가지면 그래도 사람이 정제 귀인이니까 단정하고 정확하고 이렇게 근데 보이는 만큼 돈은 없는 거예요. 미토에는요 겁재, 을목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겁재가 좋을 리는 없잖아요. 간목 입장에서 늘 겁재와의 경쟁이나 분쟁 요소, 다툼이 들어가 있어요. 좀 고단한 경쟁이죠. 정제 귀인적인 돈이긴 하지만 뭐랄까 겁재의 권리가 들어간 돈이에요. 따고 잃고 아니면은 겁재가 속썩이고 월지가 미토 천을귀인 정제라면 좀 사회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귀인이라도 그래요. 월지가 부모 환경, 부모덕, 사회성 그런 거니까 내가 인묘하니까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 천을귀인 정제라도 미토는 짜증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귀인은 귀인이죠. 사리 분별, 꼼꼼, 단정, 깔끔한 귀인입니다. 허접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으로 을목의 천을귀인 얘기를 해볼게요. 을목의 천을귀인은 신금, 정관, 그리고 자수 편인입니다. 을목이 신금, 정관을 가지면요. 천간으로는 을경합입니다. 내가 을목인데 정관과 합을 해가지고 우리 합치했으니까 나도 뭐 신금이야, 나 경금이야, 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을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을묘일주가 신금을 가지면은 묘신기문, 천간으로는 을경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난 사람, 그러니까 귀문입니다. 잘난 귀문이죠. 묘신기문은 잘난 채, 잘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잘난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쵸? 사회생활을 한다면. 다음으로 자수, 편인, 천을귀입니다. 편인은 흉신이지만 귀인이다. 일단 문서적인, 공부적인 귀인입니다.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편인은 일반적인 문서나 공부가 아니잖아요. 약간 편이 좀 삐진 거잖아요. 효신 같은 그런 느낌. 좀 받아도 만족을 모르는 그게 편인이니까. 정의는 기꺼이 좋은 문서인데 이 사람은 좀 그렇긴 하잖아요. 편인의 껄쩍지근한 문서. 귀인 문서예요. 그래도 직업적인 문서로 직업성으로 쓸 수도 있고 철학적인 학문적으로도 쓸 수 있고 일단 뭐 그래도 다 받을 복 있잖아요. 근데 편인적인 문서니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귀인이라면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이 뭐 지지가 해자축이다 그러면은 인성 혼잡이니까 너무나 많이 받고 싶어 한다. 근데 귀한 문서긴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대접을 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은. 다음으로 병화, 유금과 해수입니다. 유금은 정제귀인입니다. 정제는 사람이 정제적인 깔끔함, 알뜰함, 꼼꼼함, 정교함, 유금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정하고 정확하고 그 유금이니까 더 꼼꼼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해수는 또 편관이에요. 편관은 편관은 그냥 지가 고급스러운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귀인, 편관 귀인이다 그러면은 더 돋보이고 싶고 내가 더 잘남을 어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눈이 높을 수도 있고 내가 남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할 수도 있고 내가 편관적인 고귀함을 가졌다 그런 마음입니다. 남자도요. 엔간한 남자는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편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천박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양 빠지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귀인까지 붙었으니까 더 그러겠죠. 예의라든지 고상함. 그리고 이 사람은요. 홈쇼핑에서 아주 싸구려를 사 입어도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 뭐랄까 귀티가 있는 거예요. 귀인 편관은 귀족이다. 다음으로 정화. 정화는 유금과 해수가 귀인입니다. 유금은 정화의 입장에서 천을귀인이에요. 편제죠. 그리고 장생입니다. 편제의 돈이 많은 귀족 마음. 안 찌질하다. 돈복이 있다. 어쨌든 꼼꼼한 정제귀인은 아니잖아요. 정제귀인은 옷을 사도 명품적인 옷을 사서 오래 입습니다. 근데 유금은 편제귀인입니다. 그러니까 편제는 유행에 민감하고 좀 뭐랄까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고 좀 널리 보는 감각이니까 유행성이라고도 하죠. 근데 정제는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명품 하나 사서 오래 입자 이쪽으로 가는 거죠. 같은 재성의 천을귀인이라도 이게 마인드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행성은 편제이고 멋쟁이이고 좀 센스, 시대적인, 유통적인, 유행적인 이런 거잖아요. 편제가. 그러니까 그게 또 천을귀인이니까 더 돋보이는 편제적인 어떤 그런 멋짐이 있는 거죠. 그런 있어 보이는 사람. 돈이 없어도 유행적인 코드는 따르는 사람. 내가 안 따라도 그 감각은 있는 겁니다. 궁상을 싫어한다. 천을귀인 정유일주 집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좀 시금털털 해가지고 그냥 천을귀인 같지가 않아요.
외모도 그냥 아저씨 같고, 그런데 그분의 집에 이렇게 방문했는데 방 하나를 아주 고급스러운 악기 이걸 사들여 가지고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고급스러운 취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화일간인데 유금도 있고 해수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센스 있고 또 해수적인 정관, 천을귀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흙수저예요. 운이 잘못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나는 귀족의 부자인데 현실이 안 따라주면 불만이고 우울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저만 하면 참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괜찮아 보이는데 본인은 이게 아니야 이럽니다. 불만이라고요. 정일주, 월주도 정유. 그러면은 너도 귀인이냐? 나도 귀인이다. 이게 됩니다. 마치 유유, 형살 같은 느낌. 그런데 연지가 십니다. 그러면은 귀인이 따블이잖아요. 유유. 집안도 좋다. 신금 편제가 천간에 떴다. 그러면은 부자인 거잖아요. 문제는 묘운이 오면은 묘미합으로 유금을 충한다는 거죠. 귀인은 충형을 싫어합니다. 미토가 이미 격각을 치고 있죠. 사주 원국에. 그럼 대운으로 계묘가 오면 힘들어집니다. 부모도 나도 따블로. 다음으로 무토 천을귀인 겁재입니다. 축토 미토. 그쵸? 그러니까 그냥 들어도 참 그렇잖아요. 겁재가 천을귀인이라고 뭐 쪼자는 거지. 내가 천을귀인이 아니고 겁재가 천을귀인. 무토는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무토일간. 그래서 저 두루두루 다 아우르는 성분이죠. 있는 듯 없는 듯 아버지 같은 실체가 없다고 하잖아요. 무토가 스케일이 크죠. 그러면 이제 겁재, 천을귀인, 미토, 축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토 미토는요 그 느낌이 달라요. 귀인 겁재를 어쨌든 겁재니까 내가 아니니까 내가 잘 써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겁재가 귀인이니까 남이 귀인이니까 축토는 겁재 귀인이고 돈 가진 겁재, 상관, 겁재, 정재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내 힘이 돼주는 혹은 안 될 수가 있는 겁재. 귀인인데 내 힘이 안 되어주면은 정말 좀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미토는 돈 임묘하는 겁재 귀인입니다. 미토는 뜨겁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진일주다. 그러면은 축토 겁재, 미토 겁재 끌어다가 내 편으로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합으로 좀 못 끌어오면은 겁재 귀인이 내 편이 아닌 거잖아요. 좀 불편하죠. 근데 만약에 부자다. 그러면 자축합으로 겁재, 축토 귀인의 혜택이 있습니다. 개수 정제가 축토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제는 돈이니까. 무토는 겁재 귀인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귀인 겁재, 남을 내가 끌어다 써야 되니까. 다음으로 기토 천을귀인은 신금과 자수, 상관과 편재입니다. 상관이 천을귀인, 말하는 거를 고급지게 뽐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본인 딴에는 이렇게 병화 인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지식으로 내가 아는 걸 말하는 거니까 엄청 똑똑합니다. 이런 사주가 있어요. 병신월의 기묘일주. 상관과 편관이 묘신 귀문치고 병화의 지식을 상관으로 귀신이 곡하게 말솜씨가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상관 천을귀인 말로 뽐내는 사람, 잘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금이 욕상관이라서 이 사람은 되게 멋쟁이에요. 그 말도 멋쟁이 같이 하겠죠. 목욕상관이니까.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되게 좀 허영, 좀 이렇게 포부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치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잘난 거잖아요. 상관은. 코인으로 대박 사기 사건에 귀말린 그런 사람이에요. 대운으로 이렇게 재성으로 흐르니까 재성으로 흐르면 편관일주, 기묘일주면 재성이 뜨면은 일단 불안하다입니다. 자수천을귀인 편재, 귀족입니다. 그 마인드가 두티가 나고 귀티가 납니다. 다음으로 경금,
경금의 천을귀인은 좋습니다. 정인입니다. 축토와 미토. 정인의 혜택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금이 이런 정인을 가지고 있다면 엄마나 문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축토와 미토는 다릅니다. 미토는 좀 밝은 회사원의 느낌이고 축토 정인은 어두운 가려진 어쨌든 그런 정인의 혜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경금이 미토 그러면 공무원 회사원 느낌이고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토는 간호사라든가 부동산업, 임대업, 문서 다루는 그런 느낌입니다. 미토는 사실 사오미 끝글자잖아요. 대명천지 여름이고 축토는 해자축 뭔가 겨울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축토, 미토 다 혜택이 있는 천을귀인입니다. 정인이니까 정인의 반듯함, 양반, 고지식함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서비스직에는 돈 다루는 직업에는 안 어울리는 선비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걸의 경호일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그냥 보면은 그 축도 양반이잖아요. 정인이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본 이분은 간호사입니다. 그 친정엄마가요,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축은 원진이니까 썩 마음에 들진 않겠죠? 그래도 귀인 부모, 정인 엄마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 간호사 그만두고 간호직 공무원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노동 힘들죠? 무식상이시니까 더 힘드실 거예요. 정인 정관은 양반이니까 잘 결정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붙으세요. 이렇게 축과 오를 연결해주는 사화운에 붙는다. 내년에 붙겠죠. 다음으로 신금의 천을귀인 인목과 오화. 인목은 정제이고 오화는 편관이고 신금이 오화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되게 잘났어요. 편관이니까 귀인이니까 잘나고 싶다. 편관에 무리수를 두고 싶은 마음. 잘난 사람이니까 잘난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금은 엄청 예민한 금속이잖아요. 철사 같은. 그러니까 오화가 오면은 더 이상 나를 불러치시면 불편해져요. 나는 완성된 보석이니까 편관으로 나를 지지면 그런 글자 천을귀인이 있으면 엄청 까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그래도 나는 편관으로 가고자 합니다. 귀인이니까 이 사람에게 그냥 편히 그냥 편편하게 사세요. 예민하지 않아도 잘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편관은 또 오와 편관은 귀인이니까 일단 잘나고 싶다. 편관이 천을귀인이니까 그 열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살, 내가 녹을 지경인 재생살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목, 신금이 인목을 가지면요 정제의 귀인이 있는 거예요. 좋다. 반듯하고 깔끔하게 자신을 가꿉니다. 정제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이죠. 신금이 정제의 귀인을 가지면요 더 정갈하고 단정하고 주변 상황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신금은 이미 정관처럼 잘 다듬어진 보석입니다. 정제 인목,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월지에 있다고 하면은 돈도 있고 그런 부모예요. 그런 환경에 내가 사는 거예요. 부모 월지가 귀인이면은 정제니까 돈이 있는 거잖아요. 인목 속에는요 신금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무병갑, 정인, 정관, 정제. 귀인치고는 진짜 좋죠. 내가 가지고 오는 운에 나는 그런 정제적인 그런 귀인의 혜택을 받습니다. 월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시지면 자식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임수, 천을귀인이요. 묘사, 상관, 편제예요. 편제성은 이미 말했죠. 근데 그게 사화면 더 화려하고 더 펼치려고 하는 편제성이 있습니다. 좀 날라리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화려하고 유행에 민감하고 센스 있고 편제는 그런 거니까 또 귀인이니까 그리고 또 화니까 임수가 편제 사화를 가지면 유행이라든가 편제적인 즐거움을 꿈꿀 수 있습니다. 고지식하고 구닥다리는 아니라고 보면 돼요. 편제 공망은
만약 편지가 공망이 됐다면 한 번은 터지겠죠? 재성의 즐거움이. 다음으로 묘목 상관 임수의 입장에서 묘목은 버들가지 같이 잡초같이 이렇게 번식하고 뭐 융통성이 있고 뭔가 그런 유연한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분이 상관이다, 말빨이다. 게다가 천을귀인이다. 그러면은 되게 말을 유연하게 뽐내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하는 거잖아요. 잘난 체, 허풍도 떨 수 있죠. 만약에 그 묘목이 공망, 상관 공망이다 그러면은 좀 말할 때 MSG를 살짝 뿌려가지고 좀 말을 재미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없으면 그 말은 뻥카예요. 그쵸? 인성이 있어야 아는 걸 말하는 것이요. 남들이 묘목, 상관, 귀인 이런 거 있는 사람을 보면은 쟤는 이렇게 고상한 척해, 잘난 척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임수가요 사화도 가지고 있고 묘목도 가지고 있다면은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상관 잘난 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개수. 개수도 천을귀인이 사하고 묘라는 글자입니다. 개수는 묘목의 장생이에요.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장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복을 타고났다. 이렇게 성격도 먹을 복 있으니까 유들유들하다. 뭐 낙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식신이 장생한다는 뜻은 진짜 좋은 거예요. 음간이 혜택을 더 받는다고 하는 이유죠. 다만 여성이라면 뭐 계묘일주 막 이렇다면은 남편이라든가 그런 육신의 혜택에서 좀 불편하기도 하죠. 개수일간이 묘목, 천을귀인, 식신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먹을 복은 있습니다. 궁성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월지 환경이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회에서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그걸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일간도 봐야 되죠. 일주. 먹을 게 사회에 있는데 나 그거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도식 같은 거. 그러니까 합으로 봐야 돼요. 합으로 식신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은 되게 팔자가 좋은 거예요. 충형은 그 좋은 그 귀인을 뱉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안 먹어 이러고. 근데 운에서 오면 먹는다. 그러니까 일단 천을귀인은 잊고 봐야 돼요. 지금은 안 먹어도 운이 오면은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 먹는다. 다음으로 개수의 입장에서 사화, 정제입니다. 정제사화는요. 제대로 천을귀인입니다. 사화, 묘목 두 개 다 가진 사람은 식신, 생재의 복이 있죠. 개수가 사화, 이런 걸 월지에 가지면은 부모도 되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정제니까. 만약에 이런 글자가 연지에 있다면은 조상이 잘 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가 개수인데 나 개사일주다 그러면은 일단 좋은 거죠. 월지 그런데 월지 해수가 있으면은 부모한테 사화가 있고 월지 해수가 있으면은 부모 대에서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귀하면 가진 거잖아요. 나 조상이 되게 잘 살았어.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장관이었잖아. 막 이런 거. 내가 사화를 가진 개사일주면은 사주가 아무리 안 좋아도 중년에는 그래도 편안합니다. 개수의 입장에서 사화는 그 사화의 지장간을 보면은 좋은 게 진짜 많이 들어있잖아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글자들. 이렇게 사주를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인생도 보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도 알 수 있죠. 돈도 있고 가오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귀함에 드러나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쓰임도 있고 뭐 그렇죠. 이제 그런데 사주를 보면은 그냥 봐도 외모만 봐도 저 사람 돈 있대 그런데 촌티가 나고 뭐랄까 누추한 행색 근데 입은 옷을 이렇게 까보면요 브랜드예요. 분명히 비싼 옷입니다. 근데 폼이 안 나요. 천을귀인의 부재입니다. 싼 거 입어도 뭔가 고급져 보이고 유행적인 감각적인 고귀함 이런 사람이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 편관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먹을 것이 되게 곤궁한 지경에도 단정하고 품위 있게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고 나와요.
천을귀인 재성도 마찬가지죠. 정제의 단정함, 편제의 유행, 센스, 감각 같은 스스로 귀함을 스스로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런 본능 같은 자기만의 귀함입니다. 정제의 귀함과 편제의 귀함은 다르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천을귀인 정제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천을귀인이니까 명품을 아들에게 사다 줍니다. 클래식하고 10년을 입어도 될 만큼 무난한 디자인의 옷을 아들은 편제예요. 안 입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 요즘 누가 이렇게 고리타분한 걸 입어. 요즘은 이렇게 짧게 입어야 돼. 유행도 몰라? 엄마는? 막 이렇게 말해요. 편제성이 강한 아들, 유행을 따른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 있죠. 아는 친구가요. 돈이 없다고 밥 좀 사달라고 자기 너무 경제 사정이 안 좋아. 막 그리고 빌붙어요. 돈 5천 원만 빌려줘.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막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좀 안 됐잖아요. 돈 없다고 하니까. 너는 돈을 버는데 왜 돈이 그렇게 없어?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 너무 돈이 없어. 보일러 값이 30만 원 나오고 너무 추우니까 명품 샀는데 할부도 안 끝났어. 그리고 오마카세 갔는데 내가 과소비를 했지 뭐야. 그래서 나 돈이 없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귀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입고 쓰는 수준이 뭐 싸구려 옷 입고 또 국밥이나 먹고 겨울에 보일러 불도 안 떼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정제하고 편제하고의 차이죠. 어쨌든 그런 귀함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또 편관이 있는 귀인 편관이 있는 사람이요.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붕어빵 장수를 하려고 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좀 쪽팔려도 용기를 내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럼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냐면 너는 못한다입니다. 쪽팔려가지고 오래 못한다. 또 만약에 재성 귀인이에요. 정제 귀인 부모가 자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막 어지러 놓으면은 정제는 꼼꼼하게 정리 잘하고 깔끔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물건 제자리에 놓고 정리 잘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죠. 전기불도 좀 잘 꺼라. 나갈 때는 막 이러면서. 정제 귀인은 그런 거죠. 싸구려 옷도 깔끔하게 실밥이랑 잘 떼가지고 반듯하게 입고 나가는 게 정제 귀인입니다. 편제 귀인은요, 스타일이 중요하고 좀 정제하고 편제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뭐 가족 간에도 귀인이 다르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치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쪽으로 내가 귀인이니까. 이렇게 귀인은 귀한 대접을 받고 싶은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귀함이 돋보일 수가 없는 환경, 돈이 없는 환경이라든지 나 반듯하게 살고 싶은데 망신스러운 환경,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라면은 나는 좀 슬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부모 원망도 하고 자체 발광하고 싶은 왕족, 귀족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대접받고 싶은데 안 돼. 현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귀인이 있어도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을 글자로 보면요. 귀인의 글자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예요. 원진 귀문 혹은 조우의 문제, 공망, 충형. 네, 어떻게 좀 귀한 물건이에요. 내가 거기에 흠집이 생긴 거예요. 귀인은 그런 기스가 안 나야 돼요. 딱 귀한 사람이니까 귀한 제품. 근데 이제 공망, 충형 그거를 이제 기스라고 보면 되죠. 예를 들면 나는 진짜 귀한 명품이에요. 뭐 명품 시계라든지 명품 가방이라든지 근데 그게 손잡이가 없다든지 로고가 좀 삐뚤어져 있다든지 그런 문제로 내가 제값을 못 받는 느낌, 내가 발휘가 안 되는 느낌, 안 알아준다의 느낌, 고귀한 보석에 제품에 보증서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귀인은 스스로 귀인이기보다는 일주 자체의 귀인보다는 그 귀인을 합으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귀인이면은 그것도 좋죠. 근데 그건 중년의 모습이잖아요. 월지 귀인, 월지 귀인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자리, 사회 자리에 귀인이 있으면은 그렇게 좀 인맥이라든지 내 옆에 귀인인 같은 사람, 부모의 혜택, 사회의 혜택, 그런 환경의 혜택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월지니까. 이게 그 궁성을 보는 거예요. 뭐 근묘화실,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시지 귀인은 자식이 귀인이고 연지가 귀인이면은 조상이 귀인이죠. 가장 좋은 거는 월지 환경. 이게 귀인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귀인이라도 내가 야 됐어 안 받아 먹어 뭐 자존심 상해 안 가져 이러면은 그게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글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스난 거죠. 그러니까 귀인은 합으로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귀인이 너무 많으면요, 그것도 좀 문제예요. 진짜 현실이 받쳐주면 좋죠. 근데 나는 관성도 귀인이고 재성도 귀인이고 인성도 귀인이면 진짜 복받은 팔자지만 그게 만약에 운이 잘못 틀어지고 합이 아니면 나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나 귀인스러운 내 존재감 거기서 오는 그런 무게, 기대, 자뻑 같은 거 현실이 잘 받쳐주면 좋죠.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돈이 있거나 아니면은 명예스럽거나 하나만 가져도 좋죠. 그 다 가지라고 써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귀인들은요, 자기네들끼리는 합을 잘 안 해요. 만약에 이런 사람 만나봤어요. 정유예요. 편재 천을귀인이죠. 근데 해수월지예요. 그러면 난 돈도 있고 나 귀족이다 이런 거잖아요. 귀인 다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해하고 유는 합이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합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천을귀인이 나는 없다, 뭐 실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0년 대운으로 오면요, 그것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없던 게 온 거니까 내 만족감이 더 크죠.